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몇 가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서칭을 하는 형태의, 함수들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한, 퍼즐의 마지막으로, 단어들이 그 알파벳 순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그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이제 위해서 혹시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is abcdarian, 즉 abcd 순서다 이냐 라는 거죠. is 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is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네, 불리언 펑션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짐작대로 이러한 함수는 이제 언제 참을 리턴을 하냐면, 그 단어를 구성하는 그 글자들이 있죠. 앞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그 것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return true가 되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알파벳 오더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중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A, P, P, L, E처럼 P, P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되는 것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즉 A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P가 알파벳 순서에서 뒤에 나와야 되고, 또 P하고 P를 비교해 보면 같은 단어니까 이것도 허용되고요. P하고 L을 보면은 어떤가요? 알파벳 순서에서 P 다음에 L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L이 나오고 LMNOP P가 나옵니다. 그래서 P하고 L로 관계를 보면 알파벳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pple이라는 단어는 is abcdarian이라는 함수에 입력을 하게 되면 false로 return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ace라고 하는 단어는 A보다는 알파벳 순서로 C가 다음에 오고요. C 다음에 E가 오니까 ACE라는 단어는 is abcdarian이라는 함수에서 return true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확인하는 함수를 작성해보고, 이러한 그 ABC 순서대로 나타나는 단어가 그 단어장에 있는 11만 몇천 개였죠? 그런 단어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한 5분 정도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다들 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그 지금까지 했던 함수들하고는 약간 좀 형태가 좀 다르죠? 앞에서는 그냥 반복문, 포문을 써서 그 글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연속한 두 글자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만 반복할 수는 없고, 그때 그 다음 글자 혹은 그 이전 글자를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썼던 방식의, 즉 for letter in word 라는 포문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포문에서는 그 현재 글자 하나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전 글자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바로 쓰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몇 가지 방법을 써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웃하는 글자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단순한 포문을 쓰지는 않도록 하고요. 포문을 쓰더라도 인덱스를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앞에서는 이제 for letter in word 에서는 이제 인덱스를 특별히 사용을 한 건 아니죠. 워드를 구성하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아니면 0번째, 1번째, 2번째 문자, 이렇게 인덱스로 해당하는 문자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인덱스를 사용을 한 for는 아니었는데,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웃하는 그런 문자를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인덱스를 직접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을 좀 가리고 쓸까요? 네. 자, define is a, b, c, a, b. 네, 여기 빠졌네요. 네. a, b, c, 대리안. 자, 이렇게 할 때 인덱스를 그냥 쓴다면 for I in range length word로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i가 예를 들어서 ABC 같은 경우 length가 3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한다면 인덱스가 0부터 1, 2까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두 글자를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word i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랑 그 다음 문자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때 A, B, C 세 글자라면 i가 0, 1, 2까지 가면 안 되고요. i 플러스 1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서 끝나야 됩니다. 즉 i 플러스 1이 최대로 2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i는 1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려면 여기가 length에서 1을 뺀, 즉 인덱스를 생각해 보면 이 length보다 하나 줄어든 그 값을 이제 range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덱스를 이제 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return false가 되는 경우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 return false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word i와 word i 플러스 1을 비교를 하는데 ABC 순서에 뒤집힌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word i가 word i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작아져야 되는데 ABC 순서니까 그렇지 않은 거니까 뒤집힌 경우는 word i가 word i 플러스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더 이상 나머지 글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포문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리턴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웃하는 글자들이 서로 순서 관계가 A, B, C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포문을 다 마치고 나서 return true로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덱스를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인덱스를 쓰지 않고 하는 코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쓰지 않는 코드를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포문을 쓸 텐데, 이런 포문을 쓸 때는 현재 글자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글자나 지금 현재 글자는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 전 글자나 그 다음 글자를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이제 계속 할 거니까 그 이전에 반복할 때 우리가 사용한 글자를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전 글자가 무엇인지를 좀 기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previous라고 해서 이전 글자를 기록을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장 처음에 있는 글자를 previous라고 두고, 자, 포문을 써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제일 처음에는 가장 첫 글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previous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포문에서 letter이자 previous가 되는데, 물론 같은 경우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복을 하는 경우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본 것처럼 if 현재의 letter가 previous랑 비교했을 때 뒤집어진 경우라면 이제 결정을 이제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뒤집어진 경우라는 얘기는 letter가 그 다음 글자이기 때문에 previous가 더 크게 되면은 return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은 제일 처음에는 previous하고 첫 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처음에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글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자, letter가 두 번째 글자가 됐다 라고 한다면 이전 글자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이제 비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사용한 현재의 글자를 previous 글자로 기록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if문 다음에 previous를 letter로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letter가 A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가 if문을 그냥 지나갈 거고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previous에 이제 A를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다음 반복문을 생각을 한다면 다음 이터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면 letter는 B로 바뀌어 있을 거고 previous는 여전히 첫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문에서 비로소 연속한 이웃한 두 글자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return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참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 B라는 글자는 확인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글자로 또 이동을 합니다, letter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 letter를 previous로 바꿔두겠습니다.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previous로.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letter가 C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letter는 C고 previous는 B가 돼서 또 C하고 B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if문이 만족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이 끝났으면 그 다음 포문 이터레이션을 하기 전에 previous 문자를 이제 기록을 해두는 거죠. 현재 글자를 previous 글자로.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함수를 작성을 전체를 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is ABC 대리언에서 처음에 previous를 word의 가장 처음에 있는 0번째 글자로 할당을 해두고요. 자, for 앞에서 letter라고 했는데 이제 뭐 기니까 이제 간단하게 C라고 썼습니다. for C in word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글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전 글자가 더 크면, 알파벳 순서에서 더 뒤에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return false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확인이 끝나면 다음 이터레이션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현재 C를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previous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previous로 이렇게 할당을 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C를 그 다음 글자로 이제 변경을 하고, 그러면 C하고 previous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의미 있는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현재 C를 previous로 다시 할당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웃한 두 글자들을 순서 관계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들이 이웃하는 알파벳들끼리 그 알파벳 순서로 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포문이 리턴문을 만나지 않고 그냥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문이 끝나면 이제 이 다음으로 내려올 텐데, 이때 바로 우리가 return true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함수를 또 작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recursion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recursion 재개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일을 약간 조금 단순화 시켜서 일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전체는 다시 또 리커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A, B, C, D 순서대로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리커전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F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자, 처음 두 개의 글자가 알파벳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여기서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면 바로 결정이 되겠죠? 자, 만일에 이게 알파벳 순서라면 지금 A, P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글자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은 잘 지켜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있는 나머지 이 PPLE만 봤을 때 PPLE도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겠습니다. 즉, 처음 두 글자만을 확인하고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첫 번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생각해서 이 단어가 A, B, C, D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리커전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define is A, B, C 대리안이었죠. 그래서 처음 두 글자를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 두 글자를 비교를 해보는데 글자가 처음부터 한 글자면은 뭐 비교할 것도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커전으로 할 땐 항상 베이스 케이스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즉, 더 이상 리커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언제 리커전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확인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처음에는 PPLE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할 건데 그 다음에 A하고 P를 비교한 다음에 그게 ABC 순서라면 PPLE를 이제 리커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PPLE 같은 경우는 다시 또 PP를 이제 확인하고 그게 ABC 순서라면 다시 끝에 있는 글자들만을 다시 또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글자의 길이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글자가 두 글자까지는 뭐 ABC 순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한 글자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글자인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가 없으니까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확인할 것은 이 워드의 길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if 자, length of word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글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BC 순서라고, ABCD 순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return true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length가 1보다 같거나 작지 않은 경우에는 if 문장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if의 조건이 참여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return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 두 글자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if 자, word의 첫 글자랑 word의 1번째 글자랑 0번째 글자랑 1번째 글자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면 일단 결론이 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뒤집혀진 거죠. 그러면은 바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return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else를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else를 쓰지 않고 해도 됩니다. return false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된 경우에는 그 이제 뒤집어진 순서, 즉 우리가 원하는 알파벳 순서로 된 경우에는 오로지 그 다음 글자들로 이루어진 단어가 A, B, C, D 순서로 되면은 결국 되는 것이고, 뒷글자들이 A, B, C, D 순서가 아니면 전체가 어긋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return is A, B, C 대리안 인데 워드에서 처음 0번째 글자를 제외한 거니까 1 이하의 글자들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A, B, C, D 순서면은 전체가 A, B, C, D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녀석이 A, B, C, D 순서가 아닌 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 전체 워드가 A, B, C, D 순서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리커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거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여기 앞에서 했던 부분, else 부분을 아까는 했었고요. 지금은 여기는. 근데 else 부분은 사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거짓이 되면은 else가 없더라도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이 되는 경우에는 return false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오려면 여기가 거짓이 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else를 쓰는 경우나 else를 뺀 경우나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else를 빼면 조금 더 그 간결해 보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간결한 장점은 있으니까 뭐 else를 생략하고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네. 자,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인덱스를 쓰긴 쓰는데 while 문을 써서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을 할 때 for문을 쓸 때를 while 문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자, while 문으로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출발하는 인덱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즉, 처음에 출발하는 인덱스를 0이라고 하고요. 자, while이라고 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 define is A, B,
데시데리언 워드인데요. 자, while에 비교한 거는 이제 그 word i하고 word 네, 이거를 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인덱스를 이제 그 길이보다 작은지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쓰죠. while i가 그 word의 length보다 작은 게 아니라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word i하고 word i 플러스 1을 비교를 할 거니까 i 플러스 1을 쓸 수 있게 하려면 length보다 작은 게 아니라 i가 length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i 플러스 1이 length보다 작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항상 length보다는 작아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자, 언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써보면 if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즉 false가 되는 경우가 이 녀석이 더 크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 결론이 false로 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while문이 for문과 다른 점은 이제 인덱스 i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인덱스를 그 다음 인덱스로 하나 증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까지 다 수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리턴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항상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즉 A, B, C, D 순서였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while문이 정상적으로 끝이 나면 return true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쓰게 되면 인덱스를 계속 하나씩 증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인덱스의 범위를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가 length가 아니라 length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동안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i 플러스 1이 length보다 작아지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동작을 하는 함수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루프를 돌 때 이제 인덱스를 이제 쓰는 또 다른 이제 그 방법으로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is palindrome이라는 이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is palindrome은 그 예전에 그 6장에 있는 3번에 있는 문제에서 등장했던 함수인데요. 자, 이 함수는 이제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팔린드롬이라는 그 뜻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글자를 앞에서부터 읽을 때랑 뒤에서부터 읽을 때랑 동일하게 읽혀지는 그러한 단어를 팔린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뭐 ACA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의미는 없지만 팔린드롬이 되겠죠. 자, 이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물론 이제 ACE는 팔린드롬이 아닌데요. 자, 어떤 게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하나는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하나는 뒤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얘랑 얘랑 같은지 얘랑 얘랑 같은지 혹은 이거 같은 경우도 얘하고 얘가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다시 쓰죠. 왼쪽에서부터 읽어올 때 제일 처음에 눈을 생각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읽을 때. 자,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읽을 때는 얘를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은지, 같다면 팔린드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두 개가 다르다면 팔린드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같으면 그 다음 얘로 이동하고 오른쪽에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 다음 글자를 택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 짝수의 개수를 가진 그런 글자라면 앞에서 오는 거를 딱 반까지, 뒤에서 오는 것도 딱 반까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세 글자라면, 자,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할 때 얘하고 얘를 비교하겠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할 텐데, 얘는 홀수개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가 그냥 딱 하나가 남는데, 짝이 지어지지 않는 게. 근데 이 녀석은 어떤가요? 어차피 왼쪽에서 택하는 것도 C고 오른쪽에서 와서 택하는 것도 C니까 뭐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녀석은 우리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증가하는 인덱스를 I, 오른쪽에서 감소하는 인덱스를 J라고 한다면 I라는 인덱스랑 J라는 인덱스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만 글자가 같은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C 같은 경우에는 I 입장에서도 I 입장에서 인덱스나 J 입장에서 인덱스가 가운데에 오게 되면 같아지죠. 그래서 I랑 J랑 같아지는데, 이런 거는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가 J보다 작은 경우들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하나는 I로, 하나는 J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I는 0에서부터, 여기가 인덱스 0이죠. 0번째 글자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인덱스가 length에서 1을 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 단계 비교를 할 때 I는 하나 늘리고 J는 하나 줄이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비교를 할 텐데요. 즉 I는 커지고 J는 줄어들 텐데, 이때 I가 J보다 같은 경우만 비교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왼쪽 반과 오른쪽 반을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즉 I가 J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덱스가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문자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I가 J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는 I하고 J 역할이 지금 바뀐 거니까 이미 그 전에 이 경우에서 이미 확인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이 경우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할 거는 word I랑 word J가 동일한지를 보는 건데요. 이게 만일 하나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자, 다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not equal을 확인할 때 이렇게 느낌표를 쓰고 equality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참여되면 여기서 팔린드롬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return false로 바로 답을 내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while문이 다 반복할 동안에 return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교하는 동안에 서로 다른 글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팔린드롬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true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return true로 팔린드롬의 함수의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함수하고 좀 유사한 아니면 관련이 있는 함수가 조금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자, stop
이라는 단어와 파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게 이 단어가 되고 이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게 이 단어가 되죠. 즉 그렇다는 얘기는 스탑을 스탑을 이제 거꾸로 읽으면 다른 단어를 제대로 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함수로서 is reverse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is reverse는 이제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1과 W2를 생각해서 W1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W2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W1을 왼쪽에서부터 쭉 읽어간 결과와 W2를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결과가 동일하면 리버스 관계에 있다 라고 부른 거죠. 자, 근데 이것과 팔린드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팔린드롬이라는 단어 자체는 같은 워드가 있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읽은 것과 이렇게 읽은 것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is reverse를 일단 생각해 보면 결국 팔린드롬은 같은 워드에 대해서 두 워드를 이렇게 똑같은 워드이긴 하지만 써놓고 하나는 왼쪽에서 읽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읽었을 때 같은 단어라면, 즉 is reverse 관계에 있다면 그게 바로 팔린드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개발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팔린드롬을 확인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 define is 팔린드롬 워드는, 자, 이 녀석이 팔린드롬이 되려면 이 워드를 왼쪽에서 읽을 때랑 오른쪽에서 읽을 때랑 같은 결과가 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is reverse 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워드, 같은 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is reverse는 앞에 있는 단어를 왼쪽에서 읽어오고 뒤에 있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읽어왔을 때 같으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린드롬은 자기 자신을 한 번은 왼쪽에서 읽고 한 번은 오른쪽에서 읽었을 때 같은 것이 되면은 팔린드롬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작성을 바로 is reverse를 활용해서 바로 그 결과를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것보다 is reverse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교하는 횟수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확실한 코드, 에러가 없는 코드를, 즉 이미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is reverse는 지난번에 우리가 버그를 이제 찾아보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고요. is reverse를 다시 보면은 워드 1과 워드 2가 있는데 워드 1은 왼쪽에서부터 읽어오고 워드 2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오면서 항상 같으면은 true고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dex i는 0부터 index j는 가장 마지막부터. 그런데
이 두 단어의 length가 다르면 무조건 false이기 때문에 length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length가 다르면 return false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거쳐오면 length가 같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i는 0, j는 가장 마지막 글자 인덱스를 택하고요. 그다음에 i는 늘어나고 j는 줄어드는데, j 입장에서 어쨌거나 j는 0보다 같거나 커야지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word 1과 word 2를 비교를 해서 다르게 되면 return false고요. 그렇지 않으면 i를 하나 늘리고, 여기는 없는데 j는 하나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 코드가 옆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return true를 하면 되죠. 네,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간이 좀 좁아서 여기다 썼는데, 그 while문과 지금 이렇게 줄맞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while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케이스 스터디로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여러 가지 뭐 퍼즐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버깅과 관련된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작성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러한 함수 혹은 프로그램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작성이 된 건지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텐데, 테스트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함수들은 그러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아주 복잡한 다른 함수에 비하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그런 함수들을 테스트할 때 모든 가능한 오류들을 다 고려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테스트해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has no 이라는 함수가 잘 작성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has no 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함수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다 넣어보려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넣어봐야 됩니다. 즉, 실제로 이가 아예 없는 단어도 넣어봐야 되고요. 이가 하나가 있는 그런 단어도 넣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가 하나가 있긴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로 끝나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 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글자가 뭐 10글자짜리에도 작동을 하는지, 20글자짜리에도 작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단어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부에 어떤 실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가능한 에러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의 집합을 선택하는 것은 뭐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자,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테스트 해보는 그런 단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라는 단어, 글자가 포함된 단어의
라고 한다면 2가 맨 앞에 나타나는 단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단어, 중간에 나타나는 단어,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 길이가 긴 거, 짧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을 텐데요. 문자열 자체가 길이가 0인 경우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자열의 길이가 0인 경우는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에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글자의 길이가 최소한 한 글자는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previous equal word 0 이렇게 문장을 쓴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word 자체가 empty string이면 즉 글자가 아무것도 없는 length가 0인 그러한 문자열이면 인덱스에 0을 쓸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0인 경우는 따로 또 처리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empty string인 경우에도 에러 없이 잘 동작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이제 특별한 경우,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스페셜 케이스들에서 사실은 에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테스트를 할 때, 물론 이제 모든 가능한 에러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확인을 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의 리스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에 사용했던 단어장, words.txt에 있는 그런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단어를 이제 테스트할 때는 사실은 이제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글자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실제로 어떤 값을 넣어보고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이제 하는 것을 통해서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버그가 있다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스팅을 통해서 에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즉 에러가 없다는 것을 개런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테스트를 이제 해보는 거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테스트만 가지고는 에러가 없다는 것을 100% 증명 못하죠. 그래서 다음 같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통해서는 버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버그가 없다는 것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테스트를 통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발예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명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의 적용을 하다가 그 명제가 틀린 그런 이그젬플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발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발예를 발견하게 되면 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여러 이그젬플에 그 명제를 적용을 해봤는데
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적용해 봤는데도 그 명제가 계속 참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듯이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 에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는 버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버그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수학적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과 유사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도 수학과 학생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